이번 차시에서는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고 문장으로 일을 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설치와 키 등록부터 시작해서 입력 갈래 4가지, 슬래시 커맨드, 권한 모드, 그리고 규칙 파일까지 다룹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내일까지 쓸 도구가 다 준비돼요. 자, 슬라이드 59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4차시 표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클로드 코드를 깝니다. 설치하고 키 등록하고 작업 폴더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입력하는 방법 4가지를 익히고 도구 자체 기능인 슬래시 커맨드를 보고 권한 모드하고 규칙 파일까지 갑니다. 양이 좀 많은데요. 한번 익혀두시면 내일부터는 계속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60페이지를 볼게요. 클로드 코드가 뭔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채팅형 AI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해 드릴게요. 브라우저 대화창에서 쓰는 방식은 이래요. 질문이나 오류 문구를 사람이 글로 써서 보내면 코드 덩어리를 받습니다. 그 코드를 복사해서 편집기에 붙이고 저장하고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건 사람 목이에요. 오류가 나면 그 문구를 다시 복사해서 물어봐야 하고요. 제일 큰 한계가 뭐냐면요. 그 도구는 여러분 데이터를 못 봅니다. 행이 몇 개인지, 빈값이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로 답을 해요.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안에 상주하면서 폴더 안 파일을 직접 다룹니다. 한국어 문장으로 지시하고 파일은 골뱅이 기호로 가리켜요. 그러면 도구가 파일을 직접 열어서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실제 값을 읽어본 다음에 판단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미리 보기라 아직 못 따라 하시고요. 조금 뒤에 설치하고 나서 해보실 겁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61페이지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걸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클로드 코드하고 클로드 모델은 다른 겁니다. 클로드 코드는 하네스라고 부르는데요. 모델을 감싸서 터미널에서 돌리는 실행 골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입니다. 파일을 읽고 쓰고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요. 설치는 PC마다 한 번이고 클로드 하이픈 버전으로 확인합니다. 클로드 모델은 지시를 이해하고 답을 만드는 두뇌예요. 문장을 해석하고 코드를 쓰고 판단하는 알맹이입니다. 슬래시 모델이라는 커맨드로 세션 중에도 바꿀 수 있어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하네스가 차체하고 운전장치고 모델이 엔진이에요. 엑셀로 비유하면 하네스가 엑셀 프로그램이고 모델이 계산 엔진이죠. 바뀌는 시점도 달라요. 하네스는 설치 업데이트할 때 바뀌고 모델은 슬래시 모델로 언제든 바꿉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62페이지를 설명할게요. 파워셀에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4단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설치는 폴더 위치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CD로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지금 열린 창에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첫째, 실행 정책을 설정합니다. Set execution policy remote signed -scope current user라고 치시면 예 아니오를 물어보는데 Y를 누르세요. 이걸 왜 하냐면요. 지금 값이 undefined라서 스크립트 실행이 막혀 있거든요. 둘째, 설치입니다. IRM 다음에 cloud.ai/install.ps1 하고 타이프 기호 다음에 ix 이렇게 한 줄이에요. 설치 성공 문구가 나오면 됩니다. 셋째, 버전 확인이에요. 클로드 하이픈 버전이라고 치면 2.1.28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버전이 안 나오면 조금 뒤에 나올 환경 변수 등록을 보시면 돼요. 넷째, 배포키 등록입니다. npx 클로드 API 셋업 다음에 강사가 드린 키를 붙이세요. 이 키는 개인 계정 없이 실습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강의 끝나면 같은 명령에 리스토어를 붙여서 꼭 제거하세요. 이번엔 슬라이드 63페이지예요. 명령 프롬프트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파워쉘이랑 다른 건 설치 단계뿐이에요. 여기는 실행 정책이라는 게 없거든요. 대신 파일을 받고 실행하는 2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call-fssl 다음에 주소를 쓰고 -o install.cmd 이렇게 치면 설치 파일이 내려받아져요. 그 다음 install.cmd라고 치면 실행됩니다. 둘째, 클로드 하이픈 버전으로 확인하시고요. 셋째, 배포키 등록은 파워셀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폴더 위치는 상관없고요. 강의 끝나면 리스토어로 키를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64페이지를 볼게요. 맥 쓰시는 분들 설치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해요. 터미널 앱이나 아이템 2를 여시고 call-fssl 다음에 주소를 쓰고 파이프 배시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납니다. 윈도우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실행 정책도 없고 파일을 따로 받는 절차도 없어요. 그 다음 클로드 하이픈 버전으로 확인하시고 배포키 등록하시면 됩니다. 끝나고 리스토어로 지우시는 것도 같아요. 이번엔 슬라이드 65페이지예요. 클로드 하이픈 버전을 쳤는데 클로드 용어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빨간 글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설치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클로드 실행 파일은 분명히 있는데 창이 그 폴더를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설치 위치가 사용자 폴더 아래 .local /bin이거든요. 이걸 패스에 등록해주면 됩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작 메뉴에서 환경 변수라고 검색하세요.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항목이 나오면 클릭하시고요. 그 창에서 고급 탭에 있는 환경 변수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66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 창이 열리면 위쪽에 사용자 변수 목록이 있어요. 거기서 패스를 고르고 편집을 누르세요. 그러면 목록이 나오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사용자 프로필 아래 .local /bin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창이 여러 개 겹쳐 있으니까 모든 창에서 확인을 눌러서 다 닫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열려있는 터미널은 닫으셔야 합니다. 새 창을 열어서 클로드 하이픈 버전을 다시 쳐보세요. 그때부터 반영됩니다. 이거 안 하시고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번엔 슬라이드 67페이지예요. 이제 처음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로드를 치면 바로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정 화면 두 개를 먼저 지나갑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첫째, 작업 폴더로 이동해서 가상 환경을 켜고 클로드라고 칩니다. 여기서 가상 환경은 클로드 자체엔 필요 없는데요. 나중에 클로드 코드가 실행할 파이썬이 이 가상 환경을 쓰게 하려고 미리 켜두는 거예요. 둘째, 테마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색각 친화 버전 2개, 이렇게 4가지 중에 고르시면 돼요. 이 화면은 이 컴퓨터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나중에 바꾸시려면 /테마로만 가능해요. 셋째, 이 폴더 파일을 읽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내 실수 폴더니까 1번 예스를 고르시면 돼요. 넷째, 환영 문구가 나오고 부등호 뒤에 커서가 깜빡이면 준비 완료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장으로 지시하시면 돼요. 다음은 슬라이드 68페이지를 볼게요. 첫 지시를 내려보겠습니다. 도구가 내 폴더와 데이터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먼저 바이브 폴더로 가서 그 폴더 가상 환경을 켜고 클로드를 실행합니다. 폴더를 옮기면 그 폴더 가상 환경을 다시 켜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클로드를 치면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첫 문장을 넣어요. 지금 작업 폴더 구조랑 데이터 안에 뭐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요. 그러면 도구가 배시 명령을 실행해서 폴더를 훑고 CSV 4개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 01 파일 행수랑 컬럼 이름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파일을 직접 읽고 12150-8열이라고 답해요. 컬럼 이름도 8개 다 나오고요. 확인 기준이 3가지입니다. 작업 폴더가 바이브 폴더로 나오는지, 데이터 폴더에 CSV 4개가 있는지, 01 파일이 12150-8열인지요. 만약 다른 드라이브 경로가 나오거나 파일을 읽지도 않고 행수를 추정해서 말하면 폴더 인식이 안 된 겁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69페이지예요. 입력할래 첫 번째, 어디에 치는가입니다. 같은 검은 창처럼 보이는데 클로드를 치기 전과 후는 입력을 받는 주체가 달라요. 클로드 실행 전은 파워쉘이 명령을 받는 상태예요. 화면에 PS하고 현재 폴더가 보이고 cd나 dir, 파이썬 같은 쉘 명령 한 줄을 받습니다. 여기서 클로드라는 한 단어를 치면 도구 화면으로 넘어가요. 클로드 실행 후는 도구가 문장을 받는 상태입니다. 입력창하고 부등호 기호가 나오고 창바탕이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한국어 문장, /커맨드, 느낌표 붙인 쉘 명령을 받습니다. 나가실 때는 /exit를 치시거나 컨트롤-C를 2번 누르시면 터미널로 돌아가요. 구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창이면 파워쉘이 명령을 받는 상태, 분홍 창이면 클로드 코드가 문장을 받는 상태예요. 다음은 슬라이드 70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입력할래 두 번째, 무엇을 치는가입니다. 클로드 코드 화면 안에서 첫 글자에 따라 동작이 갈려요. 첫째, 느낌표입니다. 줄맨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창을 나가지 않고 쉘 명령이 실행돼요. 느낌표 dir 데이터, 이렇게 치면 파일 목록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문장으로 01 파일 행수 알려줘 하면 직전 결과가 대화에 남아있어서 바로 답이 나와요. 여기서 쓰는 파이썬은 클로드 실행 전에 켜둔 가상 환경을 그대로 씁니다. 둘째, 골뱅이입니다. 줄맨 앞에 골뱅이를 치고 파일 이름 일부를 입력하면 자동 완성 목록이 뜹니다. 거기서 고르면 경로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이게 왜 좋냐면요. 경로 오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파일이 어디 있는지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는 클로드 코드 자체 기능, 느낌표는 쉘 명령, 골뱅이는 파일 지칭, 그냥 문장이면 도구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71페이지예요. /커맨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도구 자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nit은 폴더를 살펴서 규칙 초안을 만들어주는데요. 확인 대화가 여러 번 오갑니다. /모델은 쓸 모델을 바꾸는 거고요. /컨텍스트는 지금 대화가 맥락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보여줍니다.
슬래시 코스트는 이번 세션 사용량과 비용이고요. 슬래시 컴팩트가 중요한데요. 대화를 요약해서 압축합니다. 세부는 줄어들지만 작업 흐름은 이어져요. 같은 작업을 계속하는데 응답이 둔해질 때 쓰시면 됩니다. 슬래시 클리어는 대화 기록을 완전히 비우는 거라 흐름이 안 남아요.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만 쓰세요. 슬래시 리즘은 이전 대화를 목록에서 골라 이어가는 거고요. 슬래시 엑시트는 종료입니다.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슬래시 커맨드는 클로드 코드 화면에서만 동작합니다. 터미널에 치시면 명령을 못 찾겠다는 오류가 나요. 다음은 슬라이드 72페이지를 볼게요. 슬래시 모델로 어떤 모델을 고를지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오퍼스5는 복잡한 작업용입니다. 정제 규칙을 설계하거나 오류 원인을 추적할 때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 씁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구조를 훑고 처리 순서를 정할 때가 딱 그런 자리예요. 앞뒤 대화를 길게 종합해서 근거까지 같이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빈칸 있는 열마다 어떻게 채울지 정해달라고 하면요. 연령대하고 지역, 결제수단은 최빈값으로 채우면 분포가 크게 안 흔들린다고 답하면서 채운 건수를 남기겠다고 해요. 거래 금액은 왜 안 채우냐고 물으면 금액은 합계와 평균에 바로 반영되니까 추정치를 넣으면 매출 수치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소네트5는 반복 작업용이에요. 형태가 정해진 집계와 차트를 여러 번 돌릴 때 씁니다. 매달 같은 보고서를 데이터만 바꿔서 만들 때가 그렇죠. 판단할 게 적어서 응답이 빠르고 비용도 낮아요. 선택 기준은 이겁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오퍼스, 절차가 정해졌으면 소네트예요. 이번엔 슬라이드 73페이지예요. 모델 선택 화면을 자세히 볼게요. 슬래시 모델만 치면 목록이 열립니다. 위아래 방향키로 모델을 고르고 좌우 방향키로 에포트를 고릅니다. 엔터를 누르면 저장되고 S를 누르면 이번 세션만 적용돼요. 에포트라는 게 뭐냐면요. 한 번에 답에 얼마나 오래 따져볼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낮으면 빠르고 싸고 높으면 깊게 따져요. 5단계인데 로우, 미디엄, 하이, 엑스하이, 넥스입니다. 기본값이 하이고요. 로우부터 엑스하이까지는 다음 세션에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넥스만 이번 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어디에 쓰는지 말씀드리면요. 로우는 같은 형식 차트를 여러 번 그릴 때, 미디엄은 가벼운 수정과 결과 확인, 하이는 대부분의 분석 작업, 엑스하이는 원인 추적처럼 판단이 갈릴 때, 넥스는 정제 규칙 설계처럼 오래 따져야 할 때예요. 단가도 참고로 보시면요. 100만 토큰당 입력 기준으로 페이블 5가 $10, 오퍼스 5가 $5, 소네트 5가 $3, 하이쿠 4.5가 $1입니다. 정리하면 모델은 무엇으로 푸는가고 에포트는 얼마나 오래 생각하는가예요. 다음은 슬라이드 74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실습하다가 창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기록이 작업 폴더에 남거든요. 이어가는 방법이 3가지예요. 첫째, 그냥 클로드라고 치면 새 대화로 시작합니다. 이전 내용은 안 불러와요. 다만 규칙 파일은 다시 읽힙니다. 둘째, 클로드 -c라고 치면 직전 대화를 그대로 이어서 시작해요. 읽은 파일하고 실행 결과가 유지되고 마지막 지시부터 이어집니다. 잠시 멈췄다 이어가실 때 쓰세요. 셋째, 슬래시 리즘입니다. 지난 대화 목록이 뜨는데요. 업종별 집계, 차트 작성, 결측 점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원하는 걸 고르시면 돼요. 복원하고 나면 직전 집계 결과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화 기록은 작업 폴더 단위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폴더에서 실행하셔야 이어져요. 이번엔 슬라이드 75페이지예요. 이어갈 때 뭐가 따라오고 뭐가 안 따라오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오는 건 대화 맥락입니다. 주고받은 지시가 문장 그대로 남고 읽은 파일 목록이 컬럼하고 행수까지 남고 실행한 명령이 결과와 오류까지 남아요. 그리고 규칙 파일은 매번 자동으로 다시 읽힙니다. 안 따라오는 건 터미널 창에 남은 출력하고 열어둔 편집기 상태예요. 여기서 점검 신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계 단위나 저장 위치를 자꾸 다시 설명하게 되면요. 그건 규칙 파일에 그 항목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길어지면 응답이 둔해져요. 그럴 때 슬래시 컨텍스트로 맥락 사용량을 확인해 보시고요. 슬래시 컴팩트로 요약해서 압축하시면 됩니다. 압축해도 작업 흐름은 유지돼요. 슬래시 클리어는 주제가 완전히 바뀔 때만 쓰세요. 다음은 슬라이드 76페이지를 볼게요. 권한 모드 얘기입니다. 승인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입력창에서 쉬프트하고 탭을 누를 때마다 차례로 바뀝니다. 3가지예요. 첫째, 기본 모드입니다. 뭔가 바꾸기 전마다 승인을 요청해요. 느리지만 안전합니다. 정제 결과를 덮어 쓰는 구간에 적합해요. 화면에는 상태줄이 없고 승인창이 뜹니다. 둘째, 편집 자동 승인이에요. 편집 승인을 생략해서 반복 작업이 빨라집니다.
화면 아래 Accept Edit On이라고 표시돼요. 산출물 폴더를 반복 수정할 때 쓰시면 됩니다. 승인 없이 차트 6개를 한 번에 갱신하는 식이죠. 셋째, 계획 모드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획만 출력해요. 플랜 모드 온이라고 표시되고요. 작업 범위를 먼저 확인할 때 씁니다. 정제 계획만 세워달라고 하면 순서를 쭉 뽑아주는데 파일은 안 건드려요.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면 계획만 바뀌고 실제 파일 수정은 기본 모드로 전환한 뒤에 한다고 알려줍니다. 안전 기준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모드가 바꾸는 건 승인을 묻는 횟수뿐이에요. 특정 파일을 아예 못 고치게 막는 건 다음 장에 나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편집 자동 승인에서도 삭제와 이동은 무조건 승인을 받아요. 이번엔 슬라이드 77페이지예요. 권한 규칙 얘기입니다. 모드는 얼마나 묻는지만 정하고요. 어떤 파일을 건드릴 수 있는지는 /permissions로 정합니다. 입력창에 /permissions를 치면 규칙 화면이 열려요. 좌우 방향키로 탭을 옮기시면 되는데 4개예요. allow는 묻지 않고 허용, ask는 매번 확인, deny는 무조건 거부, 워크스페이스는 접근 가능한 폴더를 정합니다. 원본을 지키는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eny 탭에서 add a new를 고르고 edit 괄호 열고 점/data/별표 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뜻은 데이터 폴더 안 파일을 수정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편집 자동 승인 상태에서도 차단돼요. 추가한 규칙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패스 퍼미션스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확인을 건너뛰고 실행하는 겁니다. 쉬프트 탭으로는 전환이 안 되고 클로드 실행할 때 옵션으로만 켜져요. 위험한 이유는 원본 덮어쓰기도 그대로 시행되고 무엇을 고쳤는지 확인할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deny 규칙하고 치명적인 명령은 막힙니다. 정리하면 모드는 얼마나 묻는가, 규칙은 무엇을 건드릴 수 있는가, 워크스페이스는 어디를 건드릴 수 있는가예요. 다음은 슬라이드 78페이지를 설명할게요. 클로드.md라는 규칙 파일 얘기입니다.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에 쓰인 클로드 코드가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이 파일을 읽어서 지시문 앞에 붙여줍니다.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같은 조건을 대화마다 다시 입력하셔야 해요. 업종별 거래 금액 합계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아웃풋 차트 폴더에 png로 저장하고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매번 길게 쓰셔야 합니다. 게다가 세션마다 결과 형식이 달라져요. 파일이 있으면 지시문이 짧아집니다. 업종별 거래 금액 합계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이 한 줄이면 끝나요. 도구가 규칙 파일을 읽고 저장 위치하고 폰트를 알아서 적용합니다. 규칙 파일 안에는 데이터 위치, 분석 규칙, 저장 규칙, 보고 규칙이 절로 나뉘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엔 슬라이드 79페이지예요. 그 규칙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init으로 폴더를 훑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확인 대화가 여러 번 오가고 집계 단위나 저장 규칙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을지 직접 문장으로 적어서 한 번에 만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클로드.md 규칙 파일 만들어줘. 금액은 원단위 정수,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 표는 아웃풋 차트는 아웃풋 /차트 코드는 스크립트, 차트 폰트는 맑은 고딕, 원본은 건드리지 말고 코드 고치면 커밋해서 올리기. 이러면 5개 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실제로 업종별 금액을 표로 뽑아달라고만 해도 저장 위치, 인코딩, 자릿수가 규칙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규칙 파일에는 바뀌지 않는 것만 넣습니다. 집계 단위, 자릿수, 저장 위치, 차트 폰트가 그런 거고요. 빼야 할 건 분석 파일 이름, 행수, 저장소 주소예요. 분석 대상은 달마다 바뀌고 주소는 기시 이미 기억하고 있거든요. 결칙이 1846건이라는 것도 규칙 파일에 박으면 안 됩니다. 다음 달이면 틀린 값이 되니까요. 다음은 슬라이드 80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첫 실습입니다. 데이터 파일 없이 시작해요. 받은 메일 본문을 그대로 붙여넣고 시작합니다. 교육 일정이 적힌 메일인데요. 과정 2개의 일정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걸 붙여넣고 이렇게 시킵니다. 엑셀로 정리하고 날짜마다 요일 표기, 날짜 순으로 정렬해줘. 그러면 정리 파일을 만들고 실행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과정 2개의 14회차라고 알려주고요. 여기서 진짜 알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걸친 회차만 표시해달라고 하면 딱 한 건이 나옵니다. 10월 12일에서 13일, 화수예요. 나머지 13건은 전부 수목 아니면 목금이고요. 이 실습의 요점이 뭐냐면요. 날짜만 늘어놓으면 14 중에 하나를 눈으로 찾아야 합니다. 빠뜨려도 알 수가 없어요. 요일 열이 붙어 있으면 정렬만 해도 어긋난 회차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사람이 정하는 건 월화 배치가 안 된다는 기준이고요. 도구가 하는 건 요일 계산하고 정렬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번엔 슬라이드 81페이지예요.
클로드 코드가 지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이 하는 일하고 도구가 하는 일이 나뉩니다. 사람은 분석 목적하고 데이터 위치, 원하는 출력 형태를 입력하고요. 실행 결과 수치가 업무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도구는 파일을 읽고 코드를 쓰고 명령을 실행하고요. 실행 결과와 오류 원인을 보고해요. 화면에 뜨는 도구 표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리드는 파일 내용을 읽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라이트는 새 파일을 만들어 저장, 에디트는 기존 파일 일부를 수정, 배시는 터미널 명령 실행이에요. 글롭하고 그랩은 파일을 찾고 내용을 검색합니다.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갈게요. 지시를 쓰고 결과를 검증하는 건 담당자, 코드를 쓰고 실행하는 건 도구예요. 숫자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한테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82페이지를 설명할게요. 4차시 마지막이고요. 실행 중에 자주 겪는 상황 6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클로드 명령을 못 찾는 경우예요. 설치 직후에 옛날 창을 그대로 쓰셔서 그렇습니다. 새 창을 여세요. 둘째, 엉뚱한 폴더 파일을 읽는 경우입니다. 실행 위치가 작업 폴더가 아닌 거예요. 슬래시 엑시트로 나가서 CD로 이동한 다음 다시 실행하세요. 셋째, CD나 DIR을 쳤는데 되묻기만 하는 경우요. 클로드 코드 창에 터미널 명령을 그대로 치셔서 그렇습니다. 줄맨 앞에 느낌표를 붙이시거나 문장으로 시키세요. 넷째, 응답이 점점 느려지는 경우예요. 대화 맥락이 가득 찬 겁니다. 슬래시 컨텍스트로 확인하고 슬래시 컴팩트로 압축하세요. 다섯째, 같은 지시인데 결과 형식이 매번 다른 경우요. 규칙 파일에 규칙이 없는 겁니다. 여섯째, 커밋이 안 되고 멈추는 경우예요. 깃 이름하고 메일이 등록 안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응답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슬래시 컨피그에서 한국어를 지정하시거나 규칙 파일에 언어 규칙을 적으시면 됩니다. 적용은 다음 대화부터예요. 자, 4차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클로드 코드를 깔고 기본 조작을 익혔어요.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클로드 코드는 한 해 쓰고 클로드 모델은 두뇌입니다. 한 해 쓰는 설치로 바뀌고 모델은 슬래시 모델로 바꿔요. 둘째, 입력 갈래 4가지요. 슬래시는 도구 기능, 느낌표는 쉘 명령, 골뱅이는 파일 지칭, 그냥 문장이면 지시입니다. 셋째, 권한 모드는 쉬프트 탭으로 바꾸고 특정 파일을 막는 건 슬래시 퍼미션스의 디나이 규칙이에요. 넷째, 규칙 파일에는 바뀌지 않는 것만 넣습니다. 건수나 파일 이름 같은 건 넣지 마세요. 다섯째, 대화가 길어지면 슬래시 컴팩트로 압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시면 배포키를 리스토어로 꼭 지우세요. 다음 차시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열고 들여다보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